2024년 대선에 재출마 선언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백악관에 충격을 전해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소식으로 월요일 이슈이다 시작합니다. 지난달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바이든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백악관 측은 여전히 흑인, 히스패닉 등의 유권자가 지지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그렇지만 2020년 대선 때처럼 그들의 지지나 열정이 식었다라고 정치 전문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전하자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1대1 대결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차이로 뒤진다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둘 중 맞붙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42%,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로 나온 겁니다. 아주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좌파 매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더 높은 지지율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바이든 업무 수행 지지율에 대해선 36%로 나왔는데 아직도 36%라는 게 의아하지만 저들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충격적이다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하락세가 어디까지 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의 인기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상승 등과 같은 경제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경제를 더 잘 다뤘다의 응답에는 54%가 그렇다라고 답했고요. 바이든의 지지율도 낮게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뒤지게 나오는 등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등록 유권자나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서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굳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시나리오를 그들도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도 그렇지만 카말라 해리스는 이게 또 걸림돌처럼 와닿았을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칼럼에서 바이든의 재선 캠페인에서 최대 취약점은 나이, 낮은 지지율, 경제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승계이고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잠재적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의 여부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도대체가 뭘 하고 뭘 하며 지내는지 알 수가 없는 해리스 부통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민주당이 2024 대선 가도에서 핵심 변수로 떠오른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에 재선된다면 82세의 나이인지라 탈도 많았던 인지 능력과 육체적 건강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부통령에 대한 정치적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에 대한 투표가 바이든에 대한 투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바이든에게 투표하면 당신은 해리스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리스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해리스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최초 여성 흑인 부통령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존재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듯한데요.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의 달 기념식 연설에서 말한 우리는 역사상 역사를 만든 여성들을 기려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표현을 두고 놀라운 중복 이러면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잦은 실수와 존재감 없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재선 행보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듯합니다. 바이든 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해리스의 지지율도 최악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 조 바이든, 딕 체니, 엘 고어 등 역대 4명의 부통령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보도했고요. 갤럽 조사에서 실제 취임 833일 기준으로 해리스 지지율은 펜스 전 부통령보다 11%포인트 낮고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 재임 시와 비교를 하면 14.9%포인트 낮았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과는 38.3%포인트, 그리고 고어 전 부통령과는 39.9%포인트로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권 문제로 지지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그녀를
낙태 등 민주당이 유리한 이슈를 이끌며 흑인 유권자 등을 포섭할 용도로 배치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나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요. 부통령감을 바꿔야 한다 이거죠. 저는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들어오면 정말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지지하는 여성표가 대거 결집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냥 계속 카말라 해리스 언니가 죽쓰면서 존재감 없으면서도 신랄같이 자기 자리 이어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종의 문제 제기인데요. 바이든은 왜 이번 영국의 찰스 국왕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고 부인만 보냈나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바이든을 거칠게 공격했는데요. 미국의 넘버 우방 국가이자 파이브 아이스 핵심 동맹국 영국 국왕의 70년 만에 대관식에 불참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 결례를 넘어서는 외교적 사건이다라는 게 그 주장입니다. 지난 4일 영국의 우파 성향 방송인 GB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대표로 여기 영국에 있어야 한다며 그의 불참에 매우 놀랐고 이는 매우 무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참석했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행사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사실 난 그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관식 불참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연관을 짓기도 했습니다. 비판은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요. 밥실리 하원의원은 일생에 한 번뿐인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매우 소홀한 처사라고 영국 텔레그래프에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바이든은 외교적 결례와 비판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이번 즉위식에 불참했을까요? 영국 매체 미러의 왕실 에디터 러셀 마이어스는 바이든이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란 뿌리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머니가 영국과 역사적으로 악감정 골이 깊은 아일랜드계이기 때문에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한 바이든이 침입자 영국 왕의 즉위식에는 불참할 수 없다는 목리를 부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사진이 지난 2020년 선거 이후 나돌았다가 가짜뉴스로 밝혀진 바 있었는데요. 찰스 3세 국왕이 대통령이 2020 대선에서 정당한 승자라고 인정하며 바이든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경우 영국이 미국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가 나돌아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과 달리 찰스 국왕이 트럼프 진영이라는 소리인데요. 이번에 바이든이 찰스 국왕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이런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간만에 찾아뵌 이슈다였는데요. 한 주간 제가 보이질 않아서 뭔 일인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행사 준비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오랜 기간 못 찾아뵌 점 그리고 기다리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한 주간 잠시 떠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시길 기다리며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찬 한 주 되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